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시설안전기술원이라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운영하면서 네. 동시에 선유기술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혹시 어디 오신 거예요? 지금 세종에 와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오늘 여기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을 혼자 왔습니다. 저도 같이 가봐도 되나요?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리로 가. 이리로 가는 거야. 오늘 하루 끝났어. 오늘 작업은 끝나신 거예요? 오늘 점검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뭐 하세요? 남은 시간 자기 개발.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까먹었는데. 나이가 81년생이니까 45입니다. 많이 먹었다. 얼마나 하셨어요 이런 업을? 진단은 한 13, 14년 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건설 회사에 있었으니까 건설 회사까지 하면 20년 가까이 했네요. 총 건설 관련 종사는. 그럼 지금 하고 계신 게 기술원이랑 기술사 사무소도 하고 있고. 네, 2개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둘 다 그럼 대표신 거예요? 시설안전기술원은 정확히 네. 얘기하면 네. 공동 창업을 했지만 대표로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근데 한 몸으로 2개 가능하신가요? 시설안전기술원 같은 네. 경우에는 진짜 회사처럼 하고 있지만 네. 선유기사 사무소는 제가 개인적인 좀 어떤 욕구가 있어서 뭔가 좀 왕성하게 더 하고 싶어서 네.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간혹 이제 소개받은 일이나 네. 그런 일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겠죠. 그래서 인정받고 내가 건설 공학도로서 혼자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진짜 이거는 시설안전기술원은 공동 창업이고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네네. 역할이 제한돼 있지만 선유기사 사무소는 개인적으로 사업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기 때문에 네. 작지만 1인 기업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댁이 어디세요? 일산이에요. 경기도 일산. 오늘 세종 와서 네. 한 2시간 점검하고 복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죠. 보통은 원래 안 그렇긴 한데 네. 오늘은 좀 그렇게 됐네요. 일정이 따로 없어서 네. 바로 올라가도록. 그럼 이렇게 출장 다니시는 게 주 업무이신 거예요? 그렇죠. 1년에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차 한번 주행거리 한번 봐도 되나요? 11만. 이게 몇 년 타신 거예요? 2년 누적 주행거리 11만 29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뭐 4만 5천 이렇게 타는 거네. 그렇죠. 5만 탄다고 보면 돼요. 쉽게 그럼 생각해서. 엄청 돌아다니시는 거구나. 운전하시는 거는 뭐 괜찮으세요? 운전은 어렵진 않은데 네. 시간이 좀 아까운 것 뿐이지. 차 안에서 네.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근데 또 이거 테슬라는 뭐 그거 된다고 하잖아요.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을 하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막 그렇게 신뢰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서 고속도로 다닐 때는 쓰긴 써요. 근데 네. 번거로운 게 있어요. 그럼 운전하실 때 무슨 생각하세요? 운전할 때 주로 하는 생각이 2가지인데 크게 하나는 회사. 아직 회사가 초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을까. 네. 재밌는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 회사, 돈 많이 버는 회사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 모두 배워볼까 뭐 이런 것들. 그 창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시설안전기술원은 21년도 말에 만들어졌으니까 횟수로는 5년 차가 됐네요. 벌써. 어떤 거 하는 회사예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는 건데 네. 시설물 안전법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하는 점검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는 걸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건설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그러면 건물을 점검하고 건물 공사할 때도 점검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사전, 사중, 사후 다 한다고 보면 돼요. 그 사는 이제 건물을 짓기 전, 짓는 중, 네. 짓고 난 후. 그게 돈이 돼요? 엄청 요즘에 유행하는 온라인 사업이랑은 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꾸준한 건 있고 네. 좀 안정적인 건 있는 것 같아요. 돈은 진짜 하는 만큼은 벌겠죠. 열심히 한다면. 이 일에 뭐 매력 같은 것도 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직원한테 얘기한 건데 진짜 이 안전진단업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는 안전진단? 너는 시공도 아니고 설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고 다 그냥 얕은 지식으로만 하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없지라고. 폄하를 하지만 사실 약간 폴리메스형인가,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조금씩 아는 전문가거든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복합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도 보고 고민도 해보고 시공에 대해 추측도 해보고 구조적인 면도 검토할 줄 안다면 네. 크게 그런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볼 줄 안다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아, 나 이건 얘기하면 좀 그런데 건설회사에 다니다가 네. 주말에 이제 어떤 친구가 아니 무슨 공공기관 같은 곳에 이직 원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회사는 보통 뭐 네. 우리 때만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이니까 네. 쉬질 않으니까 별 보면서 출근하고 별 보면서 퇴근하고 네. 지겨웠던 차에 네.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했는데 그 친구가 쓰는 거 보고 약간 물어보니까 주 5일에 월 300만 원 이상은 준다. 네. 그래서 아 됐다, 돈 더 필요 없다, 나는 그쪽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차라리 공부를 해서 뭔가 더 하자, 네. 그런 생각에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곳이 이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었던 거죠. 네. 합격을 해보니 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었어요. 아, 모르고 쓰셨다. 아, 모르고 썼어요. 면접 때 나보고 네. 철근 네. 볼 줄 아는데 나중에 안 사시는데 그 철근이랑 이 철근은 완전 다른 공칙인 거지. 그러니까 진단할 때 철근 보는 거랑 그쵸. 시공할 때 보는 거랑 그렇죠. 개념은 같은 거긴 한데. 그럼 그 기존에는 뭐 어디 다니셨어요? 저는 이제 건설회사에 다녔고 네. 도급순위 한 10위 내외에 다니던 네. 나름 대기업에 다녔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아파트 현장도 있었고 주상복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달청 공사도 했었고. 그러면은 연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는데 당시에 넘어왔을 때는 연봉이 한 1, 2천 정도가 떨어졌던 건 사실인데 네. 이제 이직하게 된 그 회사가 네. 임금 인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6% 이상이었던 걸 내가 기억하는데 어느 순간 그 연봉을 따라잡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주 5일 하면서도. 주 5일 하면서도. 물론 이제 그때는 뭔가 환경도 그렇고 일하는 환경이 다 바뀌던 시대라 네. 약간 오기 전에는 야근도 많이 하고 주말 근무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회사도 오고 나서 저는 그렇게 야근과 주말 근무를 했던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공하시다가 이제 진단으로 넘어오신 건데 뭐 후회하시는 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니요, 후회는 전혀 없고 네. 오히려 엄청 행운이었다. 돈은 먹고 살 만큼 줬으니까 네. 시공사는. 그리고 시공사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돈 쓸 일이 없어요. 왜요? 맨날 일만 하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맨날 일만 하느라 돈 쓸 일이 없으니까 술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다 해주니까 시공사는 네. 만족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창업을 생각하신 거예요? 뭘 기술적으로 뭘 알아서 창업한 건 아니고 그냥 아 이렇게 회사 생활만 하고 네. 회사원으로만 인생이 끝나는 건 아쉽다. 네. 그래서 창업의 가장 큰 동기 그게 아니었을까 싶네요. 원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뭔가 도전하는 게 되게 두렵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뭐 어떤 철학이 신념이 있었다는 거는 아니고 충분히 시장이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일할 게 많다. 나가면 네. 그런 판단이 컸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보다도 내가 나가면 할 게 많다 분명히 돈 벌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다 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딱히 그런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퇴사하시기 전까지 뭐 준비하신 게 있으세요? 계획된 건 아니었는데 네. 그래도 돌이켜 보니까 나름 무의식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나 싶은 게 이제 기술사 딴 거 하나 그거랑 다양한 업무를 좀 해보고자 했던 시장에서 좀 살아남기 위한 것에 크게 도움되지 않았나. 다양한 업무를 한다는 게 뭐 회사에서 이 일 저 일 그냥 다 도맡아서 해보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좋아하진 않아도 지금 하던 업무만 하는 것보다 네. 아 저런 업무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굉장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기숙사는 어떻게 따셨어요? 어떤 거 따셨어요? 기술사는 건축시공기술사를 땄고 어떻게 딴 거는 남들이랑 똑같이 공부는 했는데 네.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예, 왜냐하면 하다 안 하다를 너무 반복해갖고 핑계는 많잖아요 우리가. 네. 30, 40대들이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한창 일도 많이 할 직급이라서 그렇긴 한데 남들이랑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딴 것 같아요. 특별한 비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기숙사를 따야겠다 뭐 이렇게 결심한 계기 같은 것도 혹시 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랑 어떻게 보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건데 네. 기술사를 따면 또 다른 기회가 네.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네. 네, 그런 걸로 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기대감대로 지금 창업도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기회들이 열리고 있는 건가요? 아, 그걸 운이 좋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따서 다음 게 뭐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네. 일단 따고 보면은 또 다른 일들이 생긴다는 게 그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있으세요? 자녀 있습니다. 아들 둘.
큰 애는 중학교 2학년, 작은 애는 초등학교 2학년. 그럼 한창 일하실 때 또 자녀까지도 케어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첫째 때는 회사 다닐 때 유아기를 보내서 네. 엄청 시간을 같이 많이 보냈는데, 둘째 때는 이제 나와서 창업을 하니까 그렇게 놀아준 시간이 많이 없어도 그게 좀 미안하죠. 회사를 다니실 때보다 창업하고 나서 일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몸이 많이 상했어요. 어떻게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뭐? 그냥 계속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말도 없이 나와서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오지 않나 싶기도 한 게, 네.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갔는데 항상 우리 사무실이만 불이 켜 있었어요. 아, 끝까지. 네. 주말에도 우리 사무실만 일하고 있었고, 항상 그런 게 지금 그래도 이나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지금 직원은 몇 분이 돼요? 저희 총 10몇 명 될 텐데. 와, 네, 엄청 10몇 명 될 이게 거예요. 얼마 만에 이렇게 커지신 거예요? 저희가 21년도 말에 나왔을 때가 그보다는 훨씬 적었으니까 네. 2배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거의 5년 만에 인력은 2배 늘었고 지금도 채용 중입니다. 계속. 매출도 그만큼 나오시는 거네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네. 인원이 늘면 매출도 그만큼 비례해서 올라야 되는데 예.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늘긴 했지만 네. 대신에 팀장들이 그 사업의 다른 부분을 네.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신 거예요? 뭐 일은 힘든 건 없는데 정체성을 좀 변신시켜야 된다는 거? 약간의 혼란이 있고, 네. 예를 들면 예전에는 회사 다닐 때 야, 오늘 일은 내일로 뭐 이렇게 하자 막 이런 얘기도 쉽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 책임을 아, 져야 되니까 모든 일에.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요거 하려면 무슨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건축 또는 토목 이런 거에 대한 네. 이해도가 있어야겠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공학 지식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공학, 솔직히 말하면 네. 간단한 점은 공학 지식 없이도 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럼 그런 거를 회사 다니면서 해놓으신 거예요? 따기보다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많았으니까 네.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진 거죠. 그럼 고객분들이랑 통화 같은 것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엄청 하죠. 왜요? 일단은 문의 오는 전화도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적인 상담을 해줄 때 이 직업이 그게 좀 있어야 돼요. 앞에 일을 따기 전에 업무 절차라든지 네. 결과물이 어떻다라는 설명이 되게 충분히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라서 그런 고객들한테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볼 때. 뭐 대표님만의 비결 같은 게 있으세요? 그 고객을 사로잡는? 비결이라기보다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기해주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닌 것을 네. 크게 부풀려서 하려고는 하진 않고, 이 정도에서 최소 단위의 점검부터 먼저 하시고 네. 그 후에 진짜 심각해지면 더 큰 단위의 금액이나 뭐나 점검 규모가 큰 거를 하셔라 네. 라고 소개를 하는 편이죠. 그럼 이런 게 뭐 과잉 진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처음부터 예를 들면 뭐 우리 건물에 안정성이랑 상관없는 어떤 결함인데 네. 그게 안정성의 문제일 수 있으니 그냥 단번에 네. 몇 천만 원짜리 진단을 받으세요 라고 해버린다면 네. 그게 과잉 진료랑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컨설팅 개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긴 해요. 솔직히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과잉 진료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로 하는 진료인지는 네. 사실 의사도 환자 상태를 봐야지 아는 거니까 진찰을 해봐야 좀 어려운 문제긴 해요. 그러면 이게 건물 점검도 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1년에 그럼 몇 건 정도 하시는 거예요? 건물 몇 개 정도? 우리 회사는 작년 기준 580 몇 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하시네. 네, 그 외에 법조계 점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600건은 충분히 넘게 점검을 하고 있다. 아, 직원 한 명당이에요? 건수 600건은 전체. 아, 전체로? 네, 회사 전체. 혼자는 못하죠, 그렇게. 대표님 지금 어디 가세요? 투썸 플레이스 가고 있습니다. 뭐 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러. 일은 언제 하세요? 일은 오늘 끝났어요. 나만의 시간.